제 개인적인 질문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다 냈고요. 원래 드디어 받는 상황이 됐어요. 국민연금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연기하셔야 됩니다.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연기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20대예요. 국민연금 드는 게 나아요? 안 드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방송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20, 30대 제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방송하고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네.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 연금바사 상담센터의 그 소장으로 계시는 대표라 그래야 되겠죠? 네, 이영주 박사님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연금 1등 네. 이영주입니다. 박사는 아니고요. 제가 네.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기는? 박사 하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연금 학과가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현장 박사. 그럼 김경록 박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김경록 박사님은 저희 학교 서강대학교 선배이시고요. 예. 네, 우리 경록이 선배님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사까지 가셨지만 예. 저는 뭐 그냥 실무적으로 예. 하려고 박사학위, 석사학위는 안 했고요. 그러면 연금 박사라는 건 이거는 사칭이 되겠네? 뭐 그래서 좋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와 붙어도 네,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관한 한. 연금에 대해서는 다 네. 최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새해가 되면 뭐 내는 돈의 액수가 변화가 있고 뭐가 또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뭐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예, 받는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개혁이 됐으면 네. 현재 뭐 여당 아니나 야당 아니나 다 소득 대체율, 연금 받는 금액을 현행 유지하거나 다시 올려주자라는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제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맞죠. 그래서 지금 41.5%로 오히려 소득 대체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는 입장에서는 적게 내니까 좋은 거고 네. 받는 입장에서도 뭐 크게 무리는 없지만 기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다 냈고요. 네. 원래 드디어 1월부로 이제 제가 받는 상황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138만 네. 원을 준대요. 저는 연금을 지금까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냈는데 네. 그거밖에 안 준대. 일단 13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면 국민요금을 조금 덜 내신 겁니다. 덜 낸 거예요. 나는 네. 항상 내는 대로 그냥 고지서온 대로 한 푼도 말 안 하고 다 냈는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병원 운영에만 열심히 하시고 네. 또 기본적인 소득만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네. 88년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오신 분들이 지금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 소득 대비 9%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소득 대비 9%를 내시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 꾸준하게 그 이상 높은 소득을 내셨던 분들이 지금 최고 금액 받아가신 분들이 한 200만 원 넘게 받아가시는 건데 네. 소득이 없으셨던 분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비용 처리 인해서 소득이 낮게 신고되셨던 분들은 적게 냈거든요. 아니 소득세를 제가 최고세율로 평생을 냈는데. 그러면 조금 국민연금을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해준 대로 그대로 그냥 네. 계속 냈어요. 아 그래요? 세금 내듯이. 나는 지금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준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냥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냈고. 저는 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해오신 60년대생들이 한 180만 원 이상 받으시는 거고요. 지금 원장님이 한 130, 40만 원 받으신다면 네.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네. 일반적인 수준. 그런데 50년대생들은 더 적게 받습니다. 뭐 한 아, 그래요? 40만 원, 50만 원.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좀 가입 기간이 적죠. 신고를 했는데 네. 반밖에 안 준대. 네. 소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은 계속 하는 거야.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책정된 연금액하고 예. 받는 금액하고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연금에서 세금을 떼거든요. 아니 세금 내고 연금 냈는데 또 세금을 또 떼요? 왜냐하면 납입할 때 돌려받으셨으니까 소득공제를 받았거든요. 받은 거 있나요? 2002년부터는. 아, 내가 이런 걸 너무 모른다. 네, 세무사님한테 그래서 안 일정한 맡기라니까. 세금을 이제 약간 떼고요. 근데 크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금 받을 때 그 연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국민연금만 받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세율만 내고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내가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감액되고요. 감액된 금액에다가 세율까지 올라가요. 아마 그럼 제가 보기에 지금 그 130여만 원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감액된 금액입니다. 아니요, 감액해서 77만 원 준대요. 그거 봐요.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는 한 140만 원이 국민연금 책정된 금액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월 소득이 좀 적지 않으시잖아요.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대략 월 한 700에서 8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절반이래요. 그래서 70만 원 받으시는 건데 네. 자, 그럼 내가 70만 원이라도 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70만 원 연간 7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하면 한 8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럼 또 50%또 내야 되네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연금소득 공제되는 거 일부를 제외하고 제가 보기에는 실수령액은 한 50에서 60만 원대. 네. 이런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연기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5년간 연기할 수 있거든요. 네. 5년간 연기하시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고요. 네. 5년 이후에 68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무조건 연기해야 되는구나. 예, 지금 다음 달부터 받으신다면서요. 네.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연기하셔야 됩니다. 아. 절반을 감액 받아가면서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 이게 그러면 일단 나는 연기해야 되겠네.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연기. 예.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셔야 돼요. 소득이 있으면 그렇죠. 연기하세요. 소득도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소득은 괜찮습니다. 그건 더 되니까. 그렇죠. 예. 자, 이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긴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개혁을 사실 원래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진국들은 국민연금 자체, 이 공적연금 자체가 뭐 시중 상황이 연동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뭐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기대여명이 늘어난다거나 출산율이 줄어든다거나 우리나라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고 20년 전, 30년 전의 장치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러니까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확정이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빨라질 거라고. 2055년. 기금이 빵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급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세금으로 줘야 되겠죠, 재정에서. 이번 올해 걷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부족하니까 세금을 얹어가지고 이제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이태리던데 보니까. 그 이태리를 보니까 쓰레기 치울 돈이 없대요, 연금 주고 나면. 네네네. 그 사실 우리나라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30년 후에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쓰여야 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땡겨 받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몰라서. 뭐 방송 보시는 젊은이들 죄송합니다만 네. 원장님은 어쨌든 2055년까지 그때 못 살겠구나.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진짜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연금 받으실 60대, 70대가 연금 안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또 안 되니 받으셔서 그걸 오히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써주셔라. 나이 드신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가지고 네. 돈을 다 묶이고 있으면 네.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매 경화가 이루어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연금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부동산을 팔아서 연금화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근데 팔아서 부동산을 팔면 다시 부동산을 정부가 네, 네. 소득의 50%를 뜯어가. 그러니까요.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높아요. 네. 정부가 연금에 대한 지원책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부동산을 팔아서 연금에다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세금을 안 매긴다든지. 그렇죠. 아니, 네. 정부도 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잖아요. 네네. 진짜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은 뭐냐면 부자들이 집을 팔아서 연금으로 가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표 떨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공무원들하고 무식하지 않지. 영악한 공무원들하고 표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제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늘 얘기해요. 네. 늘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지 제가 안 알아들으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좀 약간 높으신 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연금에 대해서 세제를 완화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이제 이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금에 대해 세제를 완화해주면 부자 감세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에서 세제를 완화해주는 거는 부자 감세가 맞지만 연금에 대해서 세제를 완화해줘서 부자들이 세제를 완화해줘서라도 가입하게 되면 그들이 다 쓰고 갈 거 아니냐. 돈으로 바꾸는데 쓰지. 그 뭐 자식이 뭐 그렇게 이뻐서 아껴서 주겠어요. 부동산은 할 수 없이 끼고 있다 주는 거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는 표밖에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일이고, 공무원들은 영악하신 분들이니까 되게 알고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주택을 담보로 해서 영모기지 받는 것도 그게 9억인가요? 12억. 12억으로 올라갔나요? 예. 그럼 12억이면 서울시내 아파트 20평짜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은 내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40평을 갖고 있는 내 친구가 있어요. 네. 집을 줄여서 가고 싶어. 크게 그 정도 크기도 필요 없어요. 팔아요. 양도소득세 내고 네. 나면 네. 20평짜리 아파트 사기도 힘들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쓰고 싶은데 다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끼고 있으면 어찌됐든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기라도 하는데 꾸역꾸역.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과거에는 그 4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그 돈 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고 이러니까 거기에 국가가 세금을 강화했고 그랬는데 지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진짜 이걸 내가 쓰고 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연금 목적 사회를 위해서 쓰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세제를 면제해주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는 많이 먹여서 에너지를 축적시켜야 아이가 크지만 애가 성인이 되면 뭐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성인이 되면 계속 먹기만 하면 성인병 걸려요 지금. 그렇죠. 성인이 되어서 맞아요. 애가 건강하려면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맞아요. 우리 경제도 이미 성인 경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먹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순환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인이 됐는데 요걸 집행하는 머리가 아직까지 그렇죠. 어린애야.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걸 바꿔야죠. 지금이 20대예요. 네. 내가 사회 처음 나와서 월급을 받아요. 네. 국민연금 드는 게 나아요? 안 드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택할 수 있다면 20, 30대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연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 구조의 문제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왜 우리가 살이 쪄도 살살 찌면 상관없지만 급격히 불어나고 급격히 빠지면 빠지면 그 병밖에 생길 게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민연금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국민연금 제도는 사실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갈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기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서서하게 완충작용을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은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이 원장님이 연금 받아야 될 세대는 아니다. 워낙 모아놓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뭐 2007, 80년 이후가 되면 존속이 어려운 제도가 될 것이고 그때 뭔가 대체를 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한 제도를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라라고 뭐 그냥 공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긴 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방송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많다. 정작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정말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2030은 뭐라고 있냐면 코인하고 있어요. 원래 20, 30대 원장님 20, 30대 뭐 하셨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20, 30대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네, 것, 네. 기술을 키우고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2030 세대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포기한 겁니다. 내가 생산성을 키워봐야 어차피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코인에다가 몰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과연 코인에 몰빵하면 인생이 한 방이 되냐? 물론 극소수가 운 좋게 한 방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있는 자산마저 날리게 되는 거죠. 대다수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30이 해야 될 일은 시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주식 투자를 수십 년간 해서 엄청나게 부를 늘린 워렌 버핏이 젊은 처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Invest in yourself. 정확한 얘기네.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왜 네가 2030이 여기 와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낼 생각하고 있냐? 너는 아직도 네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창창한데. 투자해서 버는 거는 나이 들어서 수족이 힘 빠지면 할 일이지 네가 네.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아니다는 뭐 맞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한테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 기회를 제대로 주고는 있는지 저는 그래서 심하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가 너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믿는 건 좋은데 너네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를 믿지 마라. 집단적으로 젊은 세대 등쳐먹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유튜브에서도 늘 얘기해요. 네. 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같은 국민연금 시스템이면 우리는 단물 다 빨아먹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럼 남는 건 뭐였어요? 없죠. 네, 빚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결국은 정치 개혁이 없이는 이 연금 개혁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저는 이제 뭐 이게 꼭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생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입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꾸준하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자생적으로 민주주의를 생성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종 지역 감정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고령화, 저출산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뭔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이건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연금 갖고 저도 이제 고민해봤는데 네. 그 발칙한 생각이에요.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저 같은 사람이 현재 140만 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삶에서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훈장 하나 주는 거예요. 네. 애국이잖아. 어때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1, 20% 정도의 그 상위 소득자들이라면 안 받아도 살거든요. 그 국민연금을 안 받는 방법도 있고요.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무슨 뭐 저기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무슨 그 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걸 줘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돈을 우리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거를 그 국가에 헌납하는데 어떤 형태로 사용을 되든 그런 분들한테 뭐 최고 훈장을 하나씩 준다든지 훈장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 그거. 네, 그렇죠. 네. 네.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뭐 좀 가산점을 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여하튼 이 정도면 내가 국민연금 포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포기하게 하고 연금을 고갈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돈이니까 내는 건 쥐꼬리만큼 내고 4배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개 낸 돈이 한 서너 배를 받는 것 같더라고 우리 세대가. 네, 맞습니다. 평균 수명만 사셔도 서너 배를 받고요. 네. 그 이상 사시게 되면 뭐 맥스 10배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자 어찌됐든 그래도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 40, 50대가 음. 지금 이제 60대 나 같은 사람 다 내고 받는 것만 걱정을 하는 거고 40, 50대는 내고 받는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이익인가요? 참 네.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방송하고 분위기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네.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 자, 이분들은 사실 현재 상태에서 노후 준비 1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 40이에요. 딱 내가 40이야. 네.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낼 때예요. 근데 내가 연금 받는 게 20년 뒤니까 45년. 네. 그다음에 10년 받고 나면 55년. 네. 그때 되면 연금은 꽝이야. 네. 고갈이 된 상태에서 네, 계속 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내가 나이 네. 40이면. 네. 일단 국민연금 제도가 그래도 존속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all or nothin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낼 만큼 내시고 대신에 국민연금이 진짜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게 내는 것이 낸 돈 대비의 그 가성비가 훨씬 뛰어난 거고 혹시라도 연금 제도가 뭐 10년, 20년밖에 지속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내 원금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운용할 수 있다면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요. 국민연금 제도가 일정 기간은 존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은 꾸준하게 내시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60세 퇴직하시잖아요. 60세부터 63세까지 연금 받기 전까지 3년도 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얘기 워낙 세율이 좋으니까 강남 아줌마들 밀린 것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추후 납부, 과거에 안 낸 거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사실 지금 5, 60대 빨리 받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대하면 평균 수명이 한 80세 되거든요. 그렇죠. 80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뭐 깎이더라도 빨리 받는 게 낫다. 그럼요. 네. 그런데 80세 이후까지 사신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찍 받으면 뭐 일찍 시작하니까 좋지만 아까 국민연금이 늦게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늦게 시작하지만 받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신 분들을 어느 순간 추월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추월하는 나이가 80세예요. 내가 연금 많이 받는 걸로 고민하신다면 그런 방법들을 써보시는 그러니까 게 결론적으로 내가 80을 넘길 자신이 있다. 네. 그러면 연기. 그렇죠. 우리는 간단한 게 좋으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아까 아시면 되게 열받을 텐데 국민연금이 지금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감액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소득, 내가 국민연금을 깎는 소득의 종류가 제한돼 있습니다.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깎아요. 네, 저는 다 해당돼요. 네.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한 푼도 안 깎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큰 부자들은 괜찮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뭐 상법 개정 문제에서 나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 네. 저는 반대거든요. 저도. 예. 부동산 투자에서 번 돈은 세금을 그렇게 뜯어가면서 네. 주식 투자에서 뜯어가는 돈은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첫째. 네. 투자해서 다 버냐? 그러면 사업하면 다 벌어요? 그렇지 사업하다 않죠. 내가 망하면 네. 받아간 세금 돌려주나요? 이런 식으로 파퓰리즘적으로 정치를 하는 걸 보고선 아, 이 나라의 자본주의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금투세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죠. 네. 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거든요. 저는 답은 똑같은데 관점이 약간 다르거든요. 네. 저는 주식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거든요. 악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거든요. 시장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뛰는 거거든요. 아, 그런 논리구나. 또.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를만 하면 팔아버리니까. 그런데 세금 없으니까 빨리빨리 현금으로 환전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언제든지 팔 수 있지 않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 팔 수 있고 세금도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팔아야 되면 40% 세금을 내야 된다. 한 번 더 고민해요. 좋은 회사를 내가 갖고 있다? 아, 장기 보유가 되는 거야. 장기 보유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로 파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금투세를 부과하고 5년, 10년 장기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도 장기 보유 감액이 있지 있어요. 맞아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아, 맞다. 그거 그러면 좋네. 장기로 가요. 네.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증권사. 그렇지. 그 사람들은 장기 매매 보유- 수익률로 여기도 다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오히려 금투세를 부과하되 장기 보유는 장기 보유를 없애자. 좋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네. 기획재정부에서 정권사의 로비를 받았다라고 보면 맞겠네요. 뭐 증권사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고 있겠죠. 돈이 네. 걸린 건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혼돈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 시장이 더 좋은 문화로 정착될 거다. 그리고 그게 정책 담당자가 할 일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투자할 때 맹신하는 자산이 부동산이 아닙니까? 그 절대 안 망한다죠. 미국은 주식이에요. 왜 그러냐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 왜냐면 미국 회사는 많이 망하던데. 전체 지수 S&P 나스닥이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상승해 왔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얼른 봐도 그렇더라고. 미국은 주식이 회사가 돈을 벌면 바로바로 배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결국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 주식의 본질이 뭐냐면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 돈 가지고 회사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사업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비자금 만들고 딴 거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오너 시스템이 아니라 이사회 시스템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투명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엮여 있네. 과거의 성장기에는 오너 시스템이 좋았어요. 네. 왜냐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회사를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옆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거기 가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면 못 가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 사회가 성숙기 경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장기 경제와 성숙기 경제에서는 해야 될 시스템이 다른 거고 이걸 우리가 빨리 이제 캐치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모든 것이 늦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은 커졌는데 머리만 아직 유학이네. 그럼요. 사춘기도 아직 안 그친 사람들이 머리를 구성을 하고 몸은 성인이 돼버리고. 그럼요. 네. 큰일이다. 오늘은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를 모시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소비도 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냥 보내지를 않고요. 또 올려주셨으니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짜? 네. 요게 우리 셀코 TV에 많이 도움을 주시는 회사 화장품 회사입니다. 남성용 화장품이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네. 블루 블렌디드 네. 스캇 해미쉬. 네. 이게 꼭 재밌었던 게 네. 스카치 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술 한 잔. 아예 전부 화장품입니다. 네. 그럼 이게 로션 로션하고 그다음에 스킨케어 할 수 있는 로션하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명절 선물도 괜찮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네,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설 명절 때 저희 또 친척들 방문해가지고 네. 꼭 한번 선물 해드리면 뭐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향이 되게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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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에게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